당뇨 한반 부종에 대해서 항체 주사에 대한 원래는 대장암 치료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인데 원장님 되게 많은 주사들이 다 구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효과가 기존 약제들과 좀 동등해서 네, 환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황반 변성에 비해서 당뇨 황반 부종 환자들이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음으로 당뇨 한반 부종에 대해서 항체 주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항체 주사는 이전에 황반 변성에서 이미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새로 생기거나 자랄 때 혈관 내피 성정인자라는 물질이 작용을 하면서 혈관을 생성시키고 그 가지를 뻗게 되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 눈에는 혈액이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망막에서 이런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에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존의 혈관의 혈관벽이 느슨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황반부에 물이 차면 당뇨 황반 부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내피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안내에 주사를 하게 되면 신생혈관과 부종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황반 부종에서도 이러한 항체 주사를 1차 약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항체 주사가 있었는데 이런 주사들이 모두 당뇨 황반 부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체 주사는 대부분 습성 황반 변성에서 먼저 1차적으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뇨 황반 부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항체 주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당뇨 황반 부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주사가 개발된 순서로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비오뷰, 바비스모 이런 주사들이 있겠습니다. 아바스틴은 이전에 주사의 신에서도 좀 다뤄본 적이 있던 약물이죠. 네, 맞아요, 원장님. 원래 항암제로 개발했던 약물인데 안내 주사로도 효과가 좋아서 사용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대장암 치료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인데요. 암세포들이 증식을 할 때도 영양 공급을 위해서 혈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자라는데 이렇게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항암 효과가 있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약물입니다. 아바스틴은 습성 황반 변성 당뇨 황반 부종 환자에서 20년 가까이 사용된 약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바스틴 주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약물들도 아바스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비슷한 기전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센티스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 조각으로 만들어진 약물이고요. 혈관 내피 성장인자 A형을 잡아서 그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아일리아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에 대한 두 가지 수용체를 결합시켜서 만든 단백질이고요. 루센티스와는 달리 A와 B형의 혈관 내피 성장인자 그리고 태반 성장인자까지도 붙잡아서 효과가 더 강력하고 지속기간도 좀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뷰는 루센티스와 비슷하긴 하지만 항체의 더 미세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약물로서 루센티스보다 더 많은 양의 항체 조각을 넣을 수 있어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비스모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와 함께 엔지오포이에틴이라는 성장 인자에 반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난치성 당뇨 황반 부종에 효과가 좋아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되게 많은 주사들이 쓰고 있네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복잡합니다. 약물이 많아서. 네, 네. 이걸 정말 다 구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요새는 항체 주사 약제 종류가 많아져서 힘들지만 항상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바이오 시밀러 약제들도 출시되어서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효과가 기존 약제들과 좀 동등해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약제는 지난 시간에 김유나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 중에서도 환자분들께 개개인에 맞는 약제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명확하게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주사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당뇨 항반 부종의 범위와 정도, 증상을 고려해서 개개인에 적합한 약제를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또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 여부도 약제 선택에 중요합니다. 아, 맞다. 그 보험이 되어야지만 환자한테 부담이 좀 덜 할 텐데요. 당뇨 황반부종에서 보험이 되는 주사가 황반변성과는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당뇨 항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중심 망막 두께가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두꺼워야 보험 신청이 가능하고요. 양안 합쳐서 총 14회로 주사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시력이 좋고 환자가 증상을 별로 못 느끼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주사 치료를 좀 미루게 되고요. 시력이 0.6 이하로 떨어지고 환자가 주관적으로도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보험 항체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4번의 보험 주사를 모두 하고 나서도 이제 부종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이 될 수 있는 오저덱스 주사를 하거나 비보험이라도 좀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부담이 적은 아바스틴 주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시밀러 약제가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주사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역시 좀 많이 복잡하지만 원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사를 골라가지고 치료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사 간격이나 기간은 혹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뇨 항반 부종에서는 뭐 정해진 이제 주사 간격이나 이제 기간 같은 건 따로 없고요. 항반 부종이 많이 심하면 항반 변성처럼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요. 그 후에는 2-3달 간격으로 좀 간격을 늘리거나 부종이 재발하면 다시 치료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부종이 심하지 않고 초기 주사의 반응을 잘 하는 경우에는 연속해서 주사하진 않고 부종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주사 횟수는 달라지게 되고 눈 상태가 안정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주사를 중단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당뇨 황반 부종이나 황반 변성 등의 황반부 질환은 꾸준히 길게 보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황반 변성에 비해서 당뇨 황반 부종 환자들이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에 치료를 받다가 좀 괜찮아지면 일이 바빠서 뭐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상태가 더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황반 부종 환자들께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처음에 2-3년 동안은 잘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검진을 받고 따라와 주시면은 그 후에는 주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외래를 몇 번 놓치더라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가능하면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신세계 안과는 토요일도 진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 당연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저희는 당일 진료 후에 바로 시술도 가능한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신세계안과는 이제 당일 진료와 주사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도 주사를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젊은 분들도 충분히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서 외래 잘 방문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주사일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당뇨 한방 부종은 결국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내과에서 당뇨와 혈압 조절이 필수적이고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추후에 시력 예후도 좋고 맞아야 하는 주사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진단받으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미 당뇨 망막병증, 특히 당뇨 항반 부종을 진단받으셨다면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안내주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문백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주사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사의 시인 MC 주진영 문병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